키 언락을 했을 때 세리머니는 아이코닉 글로우가 큼직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화려합니다. 뒤쪽에서는 생각보다 이펙트가 큰 것 같진 않고요. 측면의 퍼들램프도 굉장히 적극적인 편이고요. 앞뒤도 손잡이에도 안쪽에 조명이 다 적용되어 있습니다. 실내에서는 인터랙션 바가 눈에 굉장히 들어오는데요. 정말 다시 보더라도 화려함의 극치를 달리는 것 같습니다. BMW답죠. BMW 신형 5 시리즈입니다. 7번의 세대를 거쳐서 지금 8세대 모델이 등장했는데요. 보시는 모델은 i5 모델로 전기 모델이고요. 전면부의 느낌은 아이코닉 글로우가 조금 더 과감해졌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헤드램프는 BMW답지 않게 날카롭고 조금 각진 이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최고 출력은 340마력이고요. 제로백은 약 6초, 최고 속도는 193km까지 가능합니다. 복합 기준으로 전비는 킬로와트아워당 4.1km, 도심에서는 4.1, 고속도로에서는 4.0이고요. 1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는 약 384km입니다. i5에서는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두 개 다 같은 모델인데요. 어두운 계열보다는 밝은 계열이 조금 더 디자인이 잘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릴의 디테일에서 은색의 안쪽이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이 어두운 컬러보다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밝은 색으로 되어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좀 어둡게 가져가는 이런 컨셉이 조금 더 잘 어울리지 않나 싶습니다. 화면에 어느 정도 전달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후드의 이 캐릭터 라인 같은 것들이 굉장히 과감하고 날카롭고요. 끝부분까지도 도전적인 디자인을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만들기가 쉽지 않은데 확실히 이 BMW가 디자인에 있어서는 진심인 브랜드 맞는 것 같고요. 측면에서 봤을 때의 느낌은 전체적으로 휠 베이스도 조금 늘어나고 전장도 늘어나고요. 전체적인 크기가 다 커졌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색한 비율 같은 것들은 전혀 느껴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단부의 사이드 스커트는 버디 컬러랑 다르게 블랙 하이그로시를 처리를 해주면서 조금 두툼하게 가져가고 있고요. 측면에는 M 배지 달고 있습니다. M 스포츠 패키지가 선택되어 있는 차량이라서 그렇죠. 휠은 20인치고요. 과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캘리퍼는 붉은색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 더 스포티한 맛을 잘 살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사이드미러는 도어에 고정하지 않고 A필러 끝쪽에서 이렇게 당겨 올려 쭉 당겨 뻗어 가지고 안쪽에서의 개방감을 해치지 않는 면에서 깔끔하게 디자인 잘 되어 있고요. 도어를 여는 손잡이는 BMW에서 전기차를 하나 둘씩 선보이면서 그 형태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리 몰딩 부분이 블랙 하이그로시로 처리가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깔끔하고요. 충전은 측면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서 전면에 있는 차량보다는 훨씬 더 편안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 LED로 인디케이터 같은 것들도 있지 않았습니다. 앞뒤 타이어 사이즈는 다르고요. 뒤쪽에서 쭉 이렇게 당겨서 보면 확실히 앞쪽보다 더 날렵한 느낌들이 들고요. 특히 테일라이트의 날렵한 느낌들은 7 시리즈 신형에서 봤었던 좀 특이한 느낌을 조금 더 상승시켰다고 표현을 좀 드려볼까요? 완숙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기차지만 디퓨저 같은 경우 보시면 굉장히 공격적인 디자인 유지를 하고 있고요. 트렁크 리드 부분에 살짝 립 스포일러가 달려 있는데 이런 부분들 외관에서 봤을 때의 포인트로도 나쁘지 않고 다운포스는 어느 정도나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전동 트렁크 적용이 되고 소리가 거의 없는데요. 그리고 배터리를 장착 아래쪽에 깔고 있지만은 어쨌거나 트렁크 공간도 어느 정도 확보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이 바닥 공간이 깊어서 여기에 케이블이라든가 차량 관리 용품 보관하시면 좋고요. 두툼하게 패드를 처리를 해줘서 이런 부분들은 소음 진동에서 조금 유리하게 가져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레버 잡아당기면 앞에 등받이, 2열의 등받이를 앞쪽으로 접을 수가 있고요. 비상 삼각대도 꼼꼼히 갖춰져 있고 여기에 수동 손잡이도 갖춰놨습니다. 버튼 누르면 전동 트렁크 닫아지고요. 실내는 깔끔합니다. BMW가 디자인에 있어서 진심인 것 같아요. 실내외가 그렇고요. 인터랙티브 바는 BMW의 아이콘이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지금 낮에 보여드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도드라지지 않아서 살짝 아쉽기는 합니다. 스티어링 휠은 가운데 이 디자인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D컷인데요. 이 그립이 두툼하고 가죽 질감이 좋아서 그런 부분들은 아주 매력적입니다. 시트는 럼버 서포트를 비롯해서
안장 길이 조절까지 가능하는데요. 안장 길이 조절도 전동으로 다 조작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고요. 소소한 부분이지만 안전벨트에 이렇게 BMW M의 3색 선을 포인트로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BMW의 이색 선을 포인트로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트는 단순한 디자인인데 앉았을 때 착자감이 좋았고요. 헤드레스트는 폭신폭신해서 제 취향에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바닥을 보시면 페달은 오르간 타입이고 금속하고 고무가 혼합이 되어 있어서 스포티한 느낌 좋고요. 측면에 보시면 풋레스트도 적절하게 잘 갖춰 놓고 있습니다. BMW 최근 차량들에서 보이는 공통사항인데요. 이 에어벤트의 위에서 컨트롤하는 부분이 없고 이렇게 숨어 있어서 여기서 이렇게 컨트롤해서 바람의 상하좌우 방향을 조절할 수가 있고요. 틸팅 앤 텔레스코픽은 전동 4웨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버튼 타입의 공조장치 컨트롤, 그리고 완전히 열었다가 닫는 부분은 7 시리즈에서 봤던 그 형태 그대로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파노라마 타입 썬루프의 크기도 꽤나 큰 편이기 때문에 오픈 사이즈 같은 것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전원 스위치는 앞쪽에 위치하고 있고, 네. 클러스터는 깔끔한 구성, 그리고 해상도가 굉장히 좋아서 이런 부분에서는 만족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익숙한 모습이고요. HUD가 화면에 잘 안 잡힐 것 같긴 한데요. 굉장히 큼직하게 잘 자리하고 있고, 메인 디스플레이도 14인치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굉장히 크고요. BMW 커브드 디스플레이는 워낙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죠. 카메라 구성도 해상도 좋고 주차 공간에서 빠져나오는 기능들도 꼼꼼하게 잘 챙겨줬습니다. 어라운드 뷰에서 이 왜곡되는 부분이 많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도 사용하기에 좋고요. 비상등은 터치 타입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인터랙션 작동하는 거 보이시죠? 굉장히 적극적인 편입니다. 스마트폰 무선 충전 있고, 여기 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BMW가 키들이 좀 약간 포인트를 주는 것 같아요. 다른 라인하고 쉐어도 하고 있지만은 보기에도 굉장히 좀 그 예술작품 같은 느낌이 들고 만졌을 때 느낌도 좋습니다. 토글 타입으로 기어 변속되고, 아이드라이브는 세대를 거듭할수록 너무 좋고, 이 끝부분이 크리스탈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보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블랙 하이그로시가 너무 좀 많이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버튼 누르면 양문형으로 열리고 안쪽에 공간, 그리고 12V 파워 아울렛은 이 뒤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LED로 조명이 요 뒤쪽에 있네요. 여기 LED로 조명도 있지 않았고요. 조수석 수납은 옆쪽에서 이렇게 누르는 방식이고 천천히 고급스럽게 떨어집니다. 안쪽에 카펫 같은 걸로 마감 좋고요. 위쪽에 올라가는 헤드라이닝 같은 것들도 신경 많이 썼고, 지금 클립도 꼼꼼합니다. 거울은 열면 LED 조명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실내 거울은 투명하게 베젤 처리가 되어 있어서 시야각이 시원시원해 보이죠. 뒷좌석입니다. 측면에도 이렇게 커튼이 있고, 이쪽에도 수동이지만 커튼 꼼꼼합니다. 디자인은 앞쪽하고 같은 형태 띄고 있고요. 바우스 앤 윌킨슨 사운드 시스템 갖추고 있습니다. 가운데 턱이 조금 높은 편이라서 성인 남성 셋이 앉기에는 가운데 앉으신 분이 그렇게 편할 것 같지는 않고요. 헤드레스트는 작은 듯 싶지만 폭신폭신해서 기능적으로 많이 부족하진 않았습니다. 아래쪽에 ISO 픽스 꼼꼼하고요. 이런 소소한 부분이 그냥 끈이 있어서 잡아당기면 암레스트 사용할 수가 있고, 보통은 BMW 슬라이딩 방식 좀 썼었는데 오픈 타입이네요. 컵홀더가 그렇게 편한 건 아닙니다. 승하차할 때도 크게 부족하진 않고, 브라켓이 있어서 여기에 아이패드나 이 테이블 같은 거 거치할 수 있도록 연결 가능하고요. USB-C 타입으로 충전 단자 있습니다. 에어벤트 마련이 되어 있고, 이 아래쪽에 USB-C 타입으로 충전 단자 2개, 그리고 좌우 모두 다 열선 적용이 되어 있고, 통풍은 없어요. 통풍은 없고 바람의 세기, 온도 조절, 포지션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측면에도 에어벤트는 갖춰져 있고요. 뒤쪽에서 봤을 때의 느낌은 세련된 디자인이 너무 좋고요. 확실히 이 5 시리즈가 볼륨 모델답게 7 시리즈에서 봤던 조금 과한 느낌들, 어색한 느낌들을 아주 잘 잡아주고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3, 5, 7 중에서는 5 시리즈의 디자인이 가장 좀 알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BMW i5 M60 X드라이브 모델이고요. 차량 가격은 1억 3천만 원이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의 스펙은 601마력이래요. 601마력에 토크가 81 정도로 기억하고 있고요. 듀얼 모터 사양에 최고 속도는 230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참고로 제로백이 3.8초로 알려져 있죠. 비는 복합 기준으로 킬로와트 아워당 3.8km고요. 도심 같고
복합 기준입니다. 그리고 고속도로까지 모두 다 3.8km로 스펙상 나와 있고요. 1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는 i40이 380km 넘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현재 시승하고 있는 i5 M60 모델은 약 361km로 알려져 있습니다. 외부 모드는 퍼스널, 스포츠, 이피션트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모드 간의 이 실내 변화가 굉장히 큰 편이죠. 출발을 해 보겠습니다. 세팅은 스포츠로 바꿀게요. BMW 차량에서 이 엔진의 회전음이나 배기음이 안 들리니까 되게 어색한 것 같아요. 더더군다나 5 시리즈 모델에서 이런 느낌이 드니까 굉장히 이색적인데요. 기능 활용하면 이 클러스터 안쪽에 바깥쪽 실제 화면을 카메라로 전송을 해주는데, 지금 날이 약간 어두워졌거든요. 그러면 해상도가 좀 떨어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해상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화면으로도 충분히 전달이 될 것 같은데요. 에서의 느낌은 무게중심이 아래쪽에 바짝 당겨져 있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2.8톤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3톤까지는 안 나가고 2.5톤에서 2.8톤 정도로 알고 있는데, 무게 대응해서 차가 그렇게 둔감하다라는 느낌은 들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출력이 600마력대가 넘고 토크가 80이 넘다 보니까 이 힘의 여유에 있어서는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타이어도 굉장히 큰 사이즈가 채택되어 있는데, 이 노면에서 올라오는 마찰음 같은 것들도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앞쪽 유리는 이중접합 차음 유리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 몰딩 부분이 굉장히 좀 치밀하게 되어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실내에서 느끼는 어떤 잡소리 같은 것들, 이 풍전음 같은 것들도 크게 거슬리지는 않고요.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이 되게 잘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스티어링 휠의 반응이 되게 묵직하면서도 날카로운 느낌, BMW 특유의 그 날카로운 느낌들은 살아 있습니다. 아마 이 와인딩 좋아하시는 분들, 코너 이 과격한 드라이빙 즐기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세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동이 생각보다 강하게 걸려서 실질적으로는 361km라고 하는데, 날씨가 뭐 요즘처럼 이렇게 춥지 않은 날씨라고 하면 글쎄요, 380에서 앞자리 400km대까지도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 확보가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뭐 충분히 달리고 신나게 즐긴다고 하면 이 차에서 충분한 주행 가는 거리 확보하기는 쉽진 않을 것 같아요. 3천이 넘는 차량 가격이기 때문에 아마 부담이 안 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기차에서 기존 BMW M 시리즈 등에서 느꼈던 그 날카로운 핸들링이라든가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푹푹 치고 나가는 이 토크감 같은 것들은 이 전기차에서는 구현이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BMW가 만드니까 확실히 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서킷 안에서만 달려보긴 하는데요, 아마 공도에서 가면 훨씬 더 많이 좀 이 체감되는 것들이 배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3초대인데 잠깐 한눈을 팔면 금방 시속 100km 이상으로 쭉쭉 달려나가기 때문에 내연기관 차량 생각하고 운행을 하면 깜짝깜짝 놀랄 것 같습니다. 순간적으로 치고 나가는 토크감 같은 것들이 내연기관 고배기량 차량들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고요. 코너링에서 조금 속도를 높여서 옆에 바짝 붙여봐도 날카로운 느낌들은 꾸준하게 잘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공인정비 기준으로 복합이 3.8km인가요? 3km대로 알려져 있는데, 글쎄요, 이렇게 뭐 와인딩 로드 즐기시는 분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주행에서라고 한다면 4km대도 간헐적으로 확인은 가능합니다. 제동에서 브레이크에 부하를 주는 이 속도를 저하시키는 담력이 꽤나 큰 편이기 때문에, 글쎄요, 브레이크 조작 많이 안 해도 웬만한 와인딩 로드는 이 원페달 드라이빙만 잘 컨트롤 하실 수 있다라고 하면 의외로 또 재미있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계치, 차량을 속도를 높여서 와인딩 로드 같은데 진입하거나 빠져나갈 때도 한계치가 조금 높게 설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운전의 재미도 느끼면서 약간의 내구성도 챙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순간적으로 치고 나가는 게 놀이기구 타는 것 같아요. 우와, 으로 치고 나가는 이 느낌 같은 것들이 무서울 정도로 나가는데요. 좀 풀가속은 못할 것 같아요. 그냥 조금만 눌러볼 텐데, 이렇게만 달려도 이게 쭉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들고요. 전기차가 이게 매력인 것 같아요. 근데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 차 공차 중량이 2톤이 훌쩍 넘어가기 때문에 브레이크 같은 것들이나 회생제동 같은 것들 조금 여유 있게
예, 컨트롤을 좀 잘 해야 됩니다. 무게감은 느껴져요. 네, 이상 BMW 신형 i5를 살펴봤습니다. 조만간 여유 있는 시승을 통해서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